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 추첨이 이렇게 지루할 네. 일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뭐 트럼프를 위한 사전 행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사전 행사로 너무 깜짝 놀랐지만 네. 어쨌든 조추첨 결과는 사실 좀 만족스럽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뭐 준수하다고 보고요. 일단 우리하고 만나게 될 팀들의 피파 랭킹 자체가 뭐 15위, 또 61위, 유럽 플레이오프 올라오는 팀들도 뭐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팀들이고, 우리가 포트 2의 이점을 굉장히 잘 누리는 그런 조 배정이 됐고요. 다만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 고지대. 네. 요게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고, 사실 우리가 멕시코하고 상성이 안 좋기는 합니다. 그쵸. 네. 뭐 역대 저희 상대 전적을 봐도 우리가 4승 3무 8패고요. 월드컵에서 2번 만나는데 다 졌어요. 맞아요. 블랑코죠? 블랑코의 네. 브랑콘가요? 블랑콘가요? 개구리 점프에 당해서 네. 예, 그때 저를 비롯한 모든 초등학생들이 개구리 점프를 따라했던. 네.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가 이제 1차전 상대였는데 하석주 선수가 이제 프리킥 굴절골로 앞서가다가 퇴장당하면서 우리가 이제 3골 먹고 3대 1로 졌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우리가 졌었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지만 우리가 네. 진 적이 있어서 최근 평가전 때는 우리가 뭐 2대 2로 비기긴 했습니다만 경기력이 조금 밀리긴 했어요. 네. 예, 비겼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상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포트원에 있는 저 쟁쟁한 팀들을 감안하면 네. 나쁜 대지는 아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고지대에 우리가 아무리 적응을 한다고 해도 멕시코를 상대로 고지대에서 뭐 우월한 경기를 하기 쉽지 않지 않나. 그들은 거기가 또 익숙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쵸. 예. 그래도 이렇게 조 편성이 됐으면 저는 조 1위를 노려보는 게 오.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축구를 해야죠. 네. 맞습니다. 네, 홍명본도 그렇게 축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기본적인 플레이 자체가 지금 역습 위주 전략을 짜는 것처럼 보여서 네. 그게 과연 이런 조편성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남아공도 고지대인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경기 아, 했어요. 진짜요? 중간에 한 경기. 네. 네. 그러니까 남아공 자체가 나라가. 그러니까 네. 그땐 해안가 경기도 있어서.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남아공도 멕시코 고지대 원정에 대한 부담이 우리보다는 저 남아공이 적을 거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지대라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좀 도전 과제? 그렇네요. 예. 남아공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서 사실 선수단이 화려하지 못해서 네. 국내파가 많거든요. 네. 마멜로디 선수도 많고. 근데 그게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내파 중에 고지대 팀에서 맨날 뛴 선수가 있으면 그렇죠. 그 선수는 상시 고지대 적응이 돼 있는 거니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멜로디가 울산하고 또 클럽 월드컵 때 네. 붙었었잖아요. 만만한 팀이 아니고요. 또 주요 선수를 보니까 번니에서 뛰는 라일 포스터. 네, 이 선수가 또 있고 벨기에 출신의 휴고 브루스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 팀인데 피파 랭킹 61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긴 하지만 잡는 그 상대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독일 월드컵 때 토고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네. 뭐 물론 아프리카 예선을 뚫었다는 건 뭐 더 화려한 팀들을 잡고 올라온 조직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약간 개인 능력은 좋은데 모래알 같은 거를 우리가 아프리카 팀들한테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직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겠죠. 그렇습니다. 다만 남아공이 이번에 예선에서 나이지리아를 잡고 올라왔어요. 나이지리아가 뭐 오시맨도 있고 뭐 좋은 선수들이 많죠. 뭐 보니페이스, 네. 뭐 루크먼, 뭐 이워비, 뭐 아이나, 올라아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런 팀을 제끼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만만하게 볼 팀은 아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럼요. 네,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강팀들을 만나지 않은 노르웨이 안 만난 거 그래서. 다행이잖아요. 야, 그래서 너무 노르웨이 다행이에요. 만날 거야? 네. 노르웨이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팀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유럽 패스 D죠. 체코 아일랜드 또 덴마크 마케도니아 이 두 경기 승자가 만나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팀이 이제 우리 A조에 속해가지고 우리하고 이제 첫 경기 1차전 상대가 됩니다. 우리가 대진도 1차전 유럽팀, 2차전 멕시코, 3차전 남아공. 그 나쁜 것 같진 않네요. 네. 네, 나쁘지 않은데 꿀 좋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정말 고지대라는 좀 지역적 핸디캡을 제외하면 상당히 조편성은 잘 됐다. 역대급 꿀조라고 생각해도 좋은 조입니다.
멕시코에 네. 가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 축구 팬분들 멕시코행 티켓 알아보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강호 안 만나고 유럽에서도 우리보다 랭킹 높은 팀들 안 만나고 그렇죠. 이런 꼴조는 역대 없었어요. 꿀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좋은 조편성이 됐기 때문에 준비를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네. 다른 조들을 보면은 가장 인상적인 게 어떤 조인가요, 강민선 아나운서는? 뭔가 엄청 강해 보이는 조들이 눈에 띄긴 하는데 일단 그룹 I. I조가 프랑스, 세네갈 네. 그리고 대립간 플레이오프 패스 1 뉴칼레도니아, 자메이카, 콩고 중에 한 팀 그리고 노르웨이. 네. 여기는 약간 좀 진짜 프랑스가 절대 강자이긴 하지만 충분히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네요. 김정용 기자는 어떤 조가 좀 세 보입니까? 네, 뭐 방금 광민선 아나운서 얘기하신 아이조도 프랑스 노르웨이의 이제 음바페 혼란이 맞대결을 하기 때문에 네네. 네. 사실 고의적으로 최대한 죽음의 조를 안 만들려고 하는 어떤 피파의 정책상 그나마 가장 화려한 선수들이 만나는 게 아이조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L조가 아무래도 화려하죠.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가나, 파나마인데 잉글랜드, 크로아티아는 뭐 둘 다 강하기도 하고 근제 월드컵에서도 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던 팀들이고 그다음에 가나가 사실 포트 4 중에서는 제일 무서운 팀 중에 하나라고 그쵸. 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제 잉글랜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아는 선수들이 많아요. 음. 쿠두스, 세미뇨가 있기 때문에 음.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자기 포지션 되게 최상위권 선수들이잖아요. 쿠두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잘하는 선수가 아닌가 올 시즌에. 유일이긴 공동차는. 하더라고요 요즘. 네. 그 크로아티아도 이제 썩어도 준치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까진 준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페리시치 화려한 잘하더라고요. 네, 이번 페리시치가 예선에서 캐리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강력한 조편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꿀조라고 할 수 있는 조를 보면 이제 독일이 조별리그 상당히 수월하게 됐습니다. 너무 꿀조네요. 예, 그러니까 이 같은 주에 속한 나라들이 82위, 42위, 23위 키라소요? 이렇거든요. 와. 에콰도르, 코트디부아르, 키라소 이렇게 만났고 B조도 수월합니다. 개최국 캐나다, 이탈리아가 올라오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데 나머지 두 팀도 카타르, 스위스. 일본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이 유럽 플레이오프 두 번째 패스를 네. 받았나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스웨덴, 폴란드, 알바니아 중에 하나네요. 네, 그렇죠. 전력수당이 뭐 스웨덴이라고 일단 가정하면 네덜란드, 스웨덴, 튀니지인데 와 여기는 누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종류네요. 네. 오히려 알 수 없는 느낌인 그렇죠. 것 같아요. 피파랭크 40위 밖에 팀이 없는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약간 너무 약체가 보인 것도 아니고 죽음의 조도 절대 아니고 근데 맞아요. 원래 비슷비슷한 조가 더 까다롭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조편성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G조가 상당히 좀 약간 물수능 느낌입니다. 벨기에, 이란, 이집트, 뉴질랜드. 여기는 다 올라갈 꿈을 꿀 수 있을 만한 이란이 최초로 조별리그 통과할 것 같네요. 여기는. 네, 그런 게 좀 보이고 우리가 이제 A조에서 1위를 차지하거나 3위를 차지하게 되면 만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32강 대진이 예측이 어렵지만 2위를 하게 되면 정해져 있습니다. B조 2위를 만납니다. B조 2위. 네, B조 2위를 LA에서 만나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요게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대진운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B조가- 해볼만한데요, 그쵸. 진짜? 캐나다 또 이제 이탈리아가 속한 유럽 플레이오프조에서 올라온 팀 그리고 카타르 또 스위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진이 이 정도면은 네. 16강까지 거의 뭐 주단을 깔아준 게 아닌가. 진짜. 네, 운장. 네 운장. 네. 근데 사실 그 지난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도 홍명보 감독이 당시에 그 조편성 끝나고 나서 인터뷰했던 게 있습니다. 세 팀 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상대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약간 좀 경솔한 발언이 아니었나. 결과적으로는 그 나중에 지나고도 밝혀졌지만 첫 경기 상대인 러시아 위주로만 분석을 했고 알제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다는 사실이 좀 얘기가 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세 팀 다 해볼 만해요. 근데 뭐 1승도 못했죠? 네, 이번엔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꿀조입니다, 사실. 네. 사실 대표팀 감독이라는 게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예, 뭐 세 팀을 다 낱낱이 그냥 가시 다 발라내고 분석해도 시간이 남아요. 그렇죠. 네. 물론 우리는 플레이오프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분석을 시작하는 조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 네.
3월달 평가전 뭐 상대팀 찾는 전략에 뭐 대대적인 변화가 뭐 있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이 조편성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던 대로 유럽 팀 만나려고 한다면 네.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랑 같은 조가 된 팀이 우리를 찾겠죠. 네. 예, 그래서 뭐 운이 좋으면 네덜란드나 이런 팀이랑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네요. 네. 뭐 일본이나 일본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른데 평가전 찾는 상대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랑 그쵸.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아시아 H조에 팀들. 스페인, 사우디가 있는데 스페인이 사우디 데뷔를 한다면 한국이랑 한번 할래?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찾으면 또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 기대가 되긴 하네요. 성적은. 네. 네.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멕시코는 또 최근에 붙어봐서 분석이 더 수월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 경기가 월드컵을 거의 한 뭐 8, 9개월 앞두고 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때 멕시코랑 월드컵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의 분석을 소홀히 하면 또 곤란할 것이고 네. 일단 남아공은 또 분석하기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남아공이 A매치뿐 아니라 저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해왔는지 리그 경기 찾아보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네. 예, 그런 거를 찬찬히 잘 보고 하나하나씩 다 파악해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차근차근 좀 더 분석을 해서 좀 상세한 영상을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저희가 입중계 진행을 하면서 나온 조추천 결과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조추천 네. 방송이. 뭐 그 트럼프 쇼랑 네. 예, 네. 약간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물 간 뮤지션들 쇼로 네. 네 시간 많이 갔습니다. 진짜 이번 조추첨식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게 저는 그 사전 방송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아요. 의미로 이슈가 됐냐? 노잼으로 이슈가 됐다. 그리고 너무 트럼프한테 아부하는 그런 행사가 돼버려가지고.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류의 매체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 그런 성향의 매체들이 이제 득달같이 피파를 까고 있겠죠. 네. 제가 네. 민선 씨랑 방송을 많이 해봤는데 네. 오늘 가장 길게 방송한 것 같습니다. 근데 딱히 뭐 한 건 없는데. 민선 씨가 가장 힘들어하고 계셔. 네. 아니 근데 저는 조추첨식 진짜 설레고 막 기대를 네. 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정말. 시간도 늦었지만 앞에 텐션이 많이 떨어져서 네. 근데 그래도 꿀조로 당첨이 돼서 너무 네. 좋습니다. 다만 이제 과달라라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도전적인 무대에서 조별리그 3경기를 다 해야 된다는 게 좀 걱정이고, 근데 거기서 하고 또 저지대로 가면 그것도 좀 선수들한테는 핸디캡이 되겠네요. 네, 뭐 일단 네. 저지대로 내려가는 것도 적응은 적응일 수 있고 고지대 적응을 경기하기 전에 해놔야 되니까 그 장소를 찾는 거, 네.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아마 숙제가 되지 않을까 야, 싶어요. 베이스 캠프 찾는 것도 일이겠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더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